빠르면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쯤에 예. 보수 한 종편에서 예. 좀 녹취록이 나올 것 같아요. 보수 종편.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이의원 의원의 육성이 담긴 후보에 대한 전 보좌관의 예, 보좌관이 아니라 그냥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좀 통화하다가 녹취를 한 거를 좀 제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들을까지 보셨어요? 아니 그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그 얘기를 계속 해명하다가 보면 제대로 된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함께하고 계시죠. 자,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맥 소장님이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제 맥이 살아납니다. 맥이 갑자기 또 맥이 뛰어요. 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만 뛰어.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발표 결과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같다,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 IP는 2개가 주로 많이 사용됐던 것 같다라는 발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이제 말은 했습니다. 어제 또 5시에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하시죠. 나? 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단계 사건은 좀 특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가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시끄럽고 조금 전에 이제 아마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가 조작이 됐냐면 예. 거기에 그 한동훈의 그 장인인 진모라는 사람이 예.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어. 그러면서 199개인가를 쭉 올려놨어요. 막 험한 욕설을 퍼부은 거. 예. 근데 그런 욕설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링크 올려놨는데 이걸 왜 내가 했다고 그러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이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썼던 거를 진영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은 거예요. 공개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저거예요. 친윤 쪽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다 거기 글 중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뭐 다른 사람들 막 욕해놨어. 뭐 이준석도 욕하고 황우려도 욕하고 뭐 나경원도 욕하고 네. 안철수 이거 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야 한동훈 너 빨리 김경률하고 빨리 손잡고 탈당해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게 이런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나는 가입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나를 나가라고 욕을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진모라는 장인 이름으로 199건을 이게 장인이 한 걸로 아예 이름을 바꿔놨어.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에 들어온 것은 2023년 12월이에요. 예. 비대위원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당 가입을 했고 그 가족들도 당연히 그 다음 해에 2024년에 가입을 했어. 근데 여기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인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은 당원도 아니었고 당연히 단계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올려놨던 글들을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한 것이다라고 그거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한동훈 가족들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인가 비상계엄이 나고 난 다음에 탈당 사태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때 다 탈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탈당한 다음에 올라온 글들 동명이인으로 올라온 글들을 이 사람들이 한 거라고 또 거기도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입당하기도 전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동명이인들이 쓴 글도 이 사람들이 쓴 거고
탈당해서 글을 올릴 수 없게 된 다음에도 올린 글도 이 사람들이 쓴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자료를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람 이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기도 전혀 틀린 시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진우 법률 그 조사위원 그 법률위원장이 그때 처음 문제가 됐을 때 1,060건인가를 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확인을 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발표를 할 때는 이호선 위원장이 발표할 때는 1,600건인가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가족들이 심지어는 황우려,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이런 사람들까지 공격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부 분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네라는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입당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덜컥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예. 거기다가 또 페북에다 올려놨잖아요. 나는 좀 참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걸린 거죠 이게. 예. 그리고 IP 주소가 한동훈과 가족들이 같은 IP 주소에서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한동훈은 가입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 사람과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IP에서 그걸 작성을 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족이 있다는 건 사실은 뭐 알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이 가족들이 올린 글들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데 엉뚱한 사람들 것을 마치 이 사람들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 이 사람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끄집어낸 것도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발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가짜 자료를 가지고서 발표를 해버렸고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또 극우 사이트들에서 이걸 다 돌려서 하면서 봐라. 한동훈이 끝났어. 한동훈이가 이런 욕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 김건희 목에다 개줄을 걸어 끌고 다녀야 돼. 예. 뭐 이런 얘기들 전혀 엉뚱한 임모 씨가 했던 얘기를 예. 마치 이 가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마타도로 막 선전을 했듯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공당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조작된 내용을 발표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핵심 조작 의혹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호선 위원장의 파일로 올려진 거 보면 작성자 진모 씨로 되어 있는 게시글 중 199개가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동명이인 한동훈의 아이디가 작성한 글이었는데 그거를 진모 씨가 한 것이다. 마치 가족이 한 것처럼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확인돼서 그 부분을 이제 막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되셨는지 서영주 네. 소장님은? 뭐 국민의힘이 점점 이제 그 수준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당의 당무감사위라는 곳은 예. 사실상 그 당의 어떤 중요한 그 당직이라든지 당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메스를 들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메스. 거의 뭐 보면은 옛날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 같은 딱 찍어놓고 내가 너는 구속시킬 거야 기소할 거야. 해서 구속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작을 하거나 그냥 허위로 만들어서 예.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기소하겠다 아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호선 뭐 당무감사위원장이 그쪽 당에서 정한 뭐 당무감사위원장이지만 예. 수준이 좀 속된 말로 그냥 그 이 구멍가게도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자판 끌어놓고 그냥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당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묵인한 장동혁 지도부 예. 이 수준도 같이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아하.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에 있어서 아하. 그건 국민의힘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아하. 그건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아하.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일찍 이 가족들이 한 일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다는 말을 먼저 함으로써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사항과 그다음에 어떤 단계 논란들을 조기에 진화시키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때 가족들이 이제 앞서 그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가족들이 작성한 걸 알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 사실도 아마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과도 공유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좀 빨리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런 네. 정보적인 판단을 좀 네. 일찌감치 했으면 네. 작년에 뭐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 부분 그냥 좀 원론적인 유감 표명하고 넘어가면 어땠을까?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질질 끌지도 않았을 거고 네. 사과하지 않는 그런 한동훈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예. 강하게 예. 조작이다, 2호선 법적 조치하겠다, 책임 묻겠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런 태도가 좀 맞을까? 아하. 끊임없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봐라 저렇게 막 그냥 가족들이 아이디 동원해가지고 막 욕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막 놀게 할 거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당도 너무 한심해요. 저렇게 그냥 난리 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요즘 앵커로 욕심이 많으신 것 땜빵이에요, 같습니다. 땜빵. 휴가 가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박성태 선배래. 박성태 앵커 더불어서. 아니 땜빵 예, 진행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김민수 최고랑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수 최고. 결론은 사과하고 뭐 유감 표명하더라도 예. 한동훈 전 대표랑은 같이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장도혁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도 뭐 장도혁 대표랑 생각을 거의 같이 하는 분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무조건 징계는 한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의 고를 메울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단계가 나오게 된 게 11월 달이잖아요. 네, 작년.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술에 취해서 경호원들한테 엎혀 나올 정도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하와이에 가서 한동훈 데려와 내가 쏴 죽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일이 터져갖고 거의 지금 김건희 여사가 특검으로 가네 안 가네 할 때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한동훈은 이거 제3자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 싹 갈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거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갑작스럽게 가족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익명의 게시판에서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사과를 했다?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때 보면 그 분위기는 가족 맞다 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한동훈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들이 목표였고 한동훈이 있는 한은 우리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비상계엄하면서 한동훈 체포하라고 그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 당의 당대표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현장에 있어서 잘 알아요. 그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무엇을 했어도 그때 만약에 사과를 했으면 뭐 온갖 맡아도 거짓말로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본인이 아무리 본인 가족이라도 이 사람들이 당원인데 제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익명 게시판에 있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공개를 한 것은 이제 본인들이 다 까버렸어.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먼저 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한 것이죠. 그런 저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 일단 이호성 교수가 내놓은 안들 저도 막 욕설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한동훈 이름으로 쓰여진 글들은 동명이인이다. 이건 사실 주진우 전 법률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겠네. 여기는 상황이 맞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하려면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도 안 해놨고 그런데 그런 글들까지 같이 당무위에서는 올려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 당무위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고 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친한계에서도 어제 입장을 낼 때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를 같이 넣는 게 어떻겠냐. 원래 우리 가족이 쓴 걸 뒤늦게 알았다. 이건 뭐 법적 문제를 떠나서 그냥 어쨌든 무리를 저와 제 가족의 일로 무리가 되고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거든요. 이거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시끄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친한계 내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던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무에서 내놓는 거에 허위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자꾸 지금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지금 장동혁 체제나 당무위나 이게 정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걸 정상적이지 않다고 싸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또 핵심적인 게 하나 네. 있는데 뭐냐면요. 이 자료 도대체 어디서 받았느냐? 게시판. 게시판 자료. 그 게시판 자료 당에서 공식 루트로 받은 건지 아니면 이른바 그 극우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건지가 불분명해요 지금. 그리고 왜냐하면 그 너무 엉터리거든. 그 하지도 않은 것들을 거기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다른 최모 씨가 쓴 거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예. 그거 극우 사이트들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들 그거 긁어다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제기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무감사위원들이 진짜로 거기 가서 서로 논의하고 참여한 거야? 왜? 기자들이 당무감사위원들한테 다 전화하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어? 그렇다고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확인하려고. 그런 거 사실관계 하나하나 당무감사가 이상하다는 건 사실은 구구 몇 명을 빼놓고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여론조작 정황이라고 규정해서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게 당무감사의 입장인데 제가 아침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물론 업무방해죄 정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초코파이 사건 있잖아요. 요 정도면 그냥 산도 정도도 좀 안 되는 샌드 정도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적어도 관리 책임 이거 자체가 애초에 당무감사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부수적 관계로 저는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냥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에 맞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도 안 되는 꼬투리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아니라 샌드도 아니고 산도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논평이 필요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공당에서 사실 당원 게시판이라는 거 익명을 보장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나름대로 뭐 보장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의 당원들과 국민들 자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댓글에 욕하는 댓글 있다고 이거 조사해서 이거 징계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수준을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를 빨리 그냥 툭 던져서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정도가 털고 갔으면 여기까지 못 끌고 왔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이거를 침묵해 버리니까 꼬투리도 안 되는 꼬투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국민의힘에 크게 됐다는 참 자체가 참 그 옆에서 보면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원 게시판 만든 게 제가 혁신위원 할 때 만든 거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때 그 의원이 혁신위원장 할 때 제가 혁신위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민수 씨도 혁신위원이었어요. 같이 그때야 저한테 형님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지. 근데 그때 천하람 의원도 그때 혁신위원이었고 당에서 이거 너무 민주당에 비해 볼 때 너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못한다 그래서 야 사이트를 개편하자 그리고 당원 게시판을 만들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거 익명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만약에 실명으로 하면 누가 쓰겠니?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명이 검증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그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만 딱 빼갖고 이 사람들이 한동훈 가족이야라고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걸 나를 죽이려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걸 가지고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새해인데 또 새해도 이 건은 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또 이 얘기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깜짝 발탁이 됐는데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틀째 출근 때 이제 사과했죠 이분이. 충분합니까? 아직은 뭐 충분한지 안 한지는 뭐 각자가 다르겠으나 저는 사실상 그 정도면은 일단은 첫 잔초는 잘 깼다.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청문회 자리에서도 얘기할 거고. 단추 몇 개 껴야 될까요? 한 그래도 한 10개 이상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본인이 단추는 했던 하나 발언들이 껴봐. 굉장히 과격했고 주워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정치인으로서도 비겁했죠. 그러니까 줄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적당히 당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휩쓸려서 그냥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사과로는 그리고 한 번의 규정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냥 저는 이해운 이 개인 인물에 대해서는 검증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라서 평가는 하지 않겠으나 예. 최소한 보수 인사 중에 경제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재명 정부에서 갖다가 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의 약속을 지금 국민한테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념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의 어떤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주물럭거려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운이라는 단어를 빼고 보수 인사 중에 역할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다 썼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야가 출발해야 된다. 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장 소장님이 또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의 보좌관 2008년도에 했죠. 얼마나 한 하셨던 1년 거예요? 정도 했어요. 1년이면 그래도 가깝게 지내셨네요. 장기 근속. 오, 이거 1년 장기 1년이면 장기 근속한 거예요. 나는 또 이해운 하나 그 종이 아닌데. 저기 예, 어떠셨어요? 고도로 숙련된 스킬로. 장성철도 1년밖에 못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예. 저 보좌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김무성 의원실로 옮기는 바람에 스카우트 된 1년밖에 거군요. 못했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논란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이 좀 걱정이 돼요. 보좌관들의 폭로전이 계속될 것이다. 매일매일 한 건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예. 이 추적팀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보좌관 했던 사람들 다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연락해가지고 얘기 듣고 지금 녹취 따고 있고 증거 자료 장 소장한테는 안 물어봐요? 장 저한테는 소장도 안 부러울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물어보던데요. 제 1년의 기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아주 그냥. 야, 아주 이거 아주 열심히 일하던 순화해서 분인데 말씀하신 거죠. 빠르면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쯤에 예. 보수 한 종편에서 예. 좀 녹취록이 나올 것 같아요. 보수 종편.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운 의원의 육성이 후보에 담긴 대한 전 보좌관의 예, 보좌관이 아니라 그냥 보좌진 중에 한 명이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좀 통화하다가 녹취를 한 거를 좀 제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들을까지 좀- 보셨어요? 아니 그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 그 얘기를 계속 해명하다가 보면 제대로 된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퍼펙트 스톰 회색 코뿔소 얘기할 때가 아니군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허들이 되게 높은 것들이 많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장대를 이용해서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는 이제 잘 넘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낙마해도 이미 지명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게 없는 수를 뒀기 때문에 예. 결국 이해운 전 의원이 이걸 넘으면 본인이 그걸 잘 넘어가는 것이고 예. 못 넘어가면 본인 탓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뭐 인사를 못했다 욕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갑질 이런 게 있겠지만 예. 인격적인 거나 뭐 사적인 게 아니면은 예. 또 이해운 의원 스타일에 바짝 숙이면서 잘하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공분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우리 장 소장님의 진단은 굉장히 넘기 어려운 허들의 녹취가 발견됐다 이런 말씀이니까 일단 의원한 게 5년 전이어서 중간에 핸드폰이 두세 번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뭐 놓고 광범위하지는 때려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맥 소장님, 김재혁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